안녕하세요. 꿈꾸는 편집장입니다. 제가 꿈꾸는 편집장이라고 하니까 대체 무슨 꿈을 꾸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유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야, 너 나한테 감정 있냐? 너 이렇게 감정적이야. 야, 감정 좀 내세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고유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릴 수 있지만 감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우연히 TV에서 김영하 작가가 한 말을 듣게 됐는데요. 아주 많이 공감이 됐어요. 김영하 작가가 어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학생들한테 한 학기 동안 절대 이런 표현은 쓰지 마라 라고 금지를 시킨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짜증난다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김영하 작가의 현명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영하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면요. 짜증난다는 말은 다양한 감정의 어떤 무늬를 그냥 한 가지로 뭉뚱그려 버리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 퉁쳐버리는 거죠. 안 좋은 감정에도 다양한 무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서운할 수가 있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봤는데 휴지가 없으면 황당할 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어떤 날은 괜히 힘이 빠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냥 좀 지치는 날도 있고 어딘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짜증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감정을 짜증난다라는 말 하나로 표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감정을 스스로 구별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거는 꼭 짜증난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유사한 어떤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분이 안 좋으면 입을 닫고 소통을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마다 한숨을 후 뱉고 그냥 힘없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로 퉁쳐서 표현하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인지하고 우리 머릿속에 저장할 때는 언어라는 것을 사용해요. 우리가 지금 빨간색이라고 부르는 색깔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도 다양한 빨간색이 있습니다. 다홍색, 진홍색, 자주색 등등등등 수많은 빨간색을 우리는 그러한 언어로 표현하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다양한 종류의 빨간색을 다 빨강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른다면 우리는 점차 사소한 색깔들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다 짜증나 혹은 그냥 한숨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 퉁치다 보면 점점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를 모르게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왜 기분이 안 좋고 어떻게 안 좋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외로워서 좀 울적할 것 같으면 누군가를 만나면 풀리겠죠. 심심해서 짜증이 난 것 같으면 재밌는 거를 찾아야 합니다. 몸이 지쳐서 다운된 것 같으면 잘 쉬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정말 억울한 마음 때문에 힘든 거라면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짜증난다라는 한마디로 뭉뚱그려 버리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짜증난다라고 말하고 짜증을 내는 것뿐이 돼요. 이런 경우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짜증이라는 하나의 말로 퉁쳐버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단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먹는 거죠. 단 걸 먹고 많이 먹어서 짜증을 푼다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 군대에서는 어디가 아파도 다 빨간 약을 발라요. 좀 심한 말로 머리가 아프면 이마에 빨간 약을 바르고 배가 아프면 배에다가 빨간 약을 바른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인데요. 마치 어디가 아프든 상관없이 왜 기분이 나쁜지 상관없이 그냥 다 빨간 약을 처방하고 짜증을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성 능력이라는 게 강조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청소년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감성 능력 교육을 하는 박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성 능력 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울적한 건지 외로운 건지 지친 건지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런데 처음 감성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한테 너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기분 좋다, 기분 안 좋다. 그만큼 자기 감정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역시 자신의 감정을 볼 수 없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이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인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저 사람이 약간 뭐 실망한 걸까? 생각이 다른 걸까? 힘이 없는 걸까? 지친 걸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저는 특히 남성들에게 좀 더 감성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자신의 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저도 평범한 한국의 남자로 자라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나 서툴렀어요. 저는 짜증을 내기보다는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입을 닫고 무거운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뭐가 안 좋고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죠. 그냥 답답하게 입을 닫고 있는 제 옆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폭력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바로 내 감정을 잘 바라보고 표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숙하지만 그리고 저는 내가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과연 뭘까? 내가 지친 건가? 아픈 건가?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신감이 떨어진 걸까? 이렇게 스스로가 가진 감정을 찾아보려고 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저는 느낍니다. 다시 김영하 작가의 강의실로 돌아와서 그게 왜 저는 정말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김영하 작가가 강의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학이나 글쓰기 수업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잘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짜증난다라는 말이 가장 해로운 말이라고 김영하 작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작가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성 능력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을 전달하거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서로에게 잘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수많은 실패와 인간관계에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배운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고유함을 잘 존중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